이 챕터의 제목이 페로매그네티즘 앤 엔티페로매그네티즘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페로매그네티즘에 대해서 했고 엔타이페로매그네티즘은 아직 안 했어요. 요 뒤에 나오는데 그 페로매그네티즘과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데 그 내부적인 그 모습은 페로하고 좀 다른 그런 구조를 자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페리매그네틱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준강 우리 번역을 했을 때 준강자성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을 해보면은 강자성인 것처럼 관측이 되는데 실제로 그 내부의 자성 구조를 이론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페리매그네틱 머터리알의 대표적인 게 FE3O4가 있고 이 FE3O4는 스피넬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준강자성체가 가지는 대표적인 구조가 스피넬 구조와 이 뒤이어서 나오는 가넷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스피넬 구조하면 이 스피넬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스피넬이라는 광물은 일종의 보석류인데 그 다이아몬드 같이 비싼 보석은 아니고 좀 저렴한 그런 보석류인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게 스피넬이라고 부르는 그 물질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이것들이죠. 그래서 MgAl2O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산소는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면 마이너스 8인데 알미늄이 이제 플러스 3가가 돼요. 그래서 3위는 6이 되고 그래서 마그네슘이 플러스 2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은 투명해요. 유리처럼 투명한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다양한 색깔을 내면서 보석으로 이용되는 거죠. 이와 같은 보석류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게 그 Al2O3가 있죠. Al2O3 이거는 이제 헥사고날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알미늄 화합물인데 이것도 그냥 투명해요. 근데 여기에 그 이제 불순물을 섞어서 붉은색을 띠면은 루비라 그러고 푸른색을 띠면은 이제 물론 불순물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불순물을 넣어서 푸른색을 띠면은 사파이어라고 하죠. 근데 요 물질 자체도 산화알미늄 Al2O3 자체도 사파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죠.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알미늄이 플러스 3이죠. 그죠? 그래서 알미늄은 3가가 이제 되는 걸 선호하죠. 왜냐하면은 알미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s2, 2s2, 2p6, 3s2, 3p1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온이 될 때 요 세 개의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반대편 애톰으로 이동해서 반대편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자기는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3가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매그네슘은 바로 알미늄 옆이죠.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매그네슘이 되죠. 그래서 매그네슘은 요 바깥에 전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가를 선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화합물을 구성하는데 요 MgAl4의 경우에 요거는 이제 큐빅이고 큐빅이면서 요 그 한 변의 길이가 대충 한 1 나노미터
전후가 돼요. 그리고 요 매그네타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한 변의 길이가 한 0.8 나노미터. 요 스피너보다 약간 작죠. 그렇게 돼 있는데 구조가 요 이가를 차지하는 매그네슘 대신에 철 이가가 들어가요. 철 이가. 그 디일렉트론이 6개가 되는 철 이가. 그 철은 애톰으로 있을 때 디일렉트론이 8개였죠. 그런데 이가가 됨으로써 이제 디일렉트론이 6개가 되는 이제 그런 철 이가가 있고 그리고 철 3가가 있죠. 그렇게 해서 철이 3개인데 그럼 요 3개가 바로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요 매그네슘이 차지하는 사이트를 우리는 A 사이트라 그래요. 마그네슘의 사이트를 A 사이트라 그러고 그걸 갖다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라 그래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중앙에 있는 매그네슘이 네 방향으로 산소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실리콘에서 중앙에 있는 실리콘이 네 군데의 방향으로 존재하는 실리콘 애톰과 공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네 군데가 바로 정사면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사면체. 정사면체 중앙에 이제 있게 되는 그 사이트가 바로 이제 A 사이트가 되는 거고, 요 A 사이트에 스피넬 물질의 경우는 이제 매그네슘이 있는 거죠. 여기에 매그네슘 이가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네 군데 정사면체 귀퉁이에는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그네슘 이가는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있고 반면에 알루미늄 3가는 이거는 앞뒤 좌우 상하 6방향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옥타이드럴 사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알루미늄의 경우는 알루미늄 3가의 경우는 앞뒤 좌우 상하에 다 이제 산소가 있는 거죠. 산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은 정팔면체가 돼요. 그러니까 테트라이드럴 사이트는 정사면체인데 이렇게 6개가 주위에 있으면서 정팔면체를 만들죠. 그래서 8이 옥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갖다 우리는 이제 B 사이트라 그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정팔면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옥타이드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MgAl2O4의 경우는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매그네슘 2가가 있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알루미늄 3가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큐빅 유니셀에 마그네슘 이가가 8개가 있어요. 알루미늄 3가는 16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산소가 32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56개의 이온이 요 큐빅 유니셀 내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에서 뭐 FCC, BCC 하면서 FCC는 유니셀 내에 애톰 4개가 들어가고 BCC는 2개가 들어가고 이 정도의 그 작은 거에서 갑자기 이제 56개가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는 우리가 그 프리미티브 셀을 얘기할 때 결국은 이제 FCC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미티브 셀 형태로 분석할 때는 결국 이제 FCC가 이제 프리미티브 유니셀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어, 이제 MJL 도포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러면 FE304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희한하게 이 스피넬 구조에서는 우리가 스피넬 구조에서는 지금 여기 스피넬 물질 MgAl2O4 이 스피넬 물질에서는 Mg 이가가 테트럴 사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Fe3O4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Fe가 3개니까 Fe가 3개니까는 여기 이제 하나, 둘, 세 개에서 Mg와 AL의 역할을 하는 것이 Fe 3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O는 O4 똑같으니까. 근데 Fe 3개 중에 요 테트라이드럴 사이트를 차지하는 것이 2가 이온이 아니라 Fe 3가 이온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두 개의 옥타이드럴 사이트 중에 하나는 Fe 3가가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Fe 2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MgAl2O4에서는 Mg2가 하나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 알루미늄 3가 두 개가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있게 되는데 Fe3O4의 경우에는 이제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게 2가가 아니라 3가가 되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는 3가, 2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요 MgAl2O4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는 부를 때 노말 스피넬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스피넬과 같은 구조를 스피넬이라는 광물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그런 물질을 노말 스피넬이라 그러고 요 매그네타이트 Fe3O4와 같이 이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3가가 있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2가가 는 이런 물질을 우리는 스피넬은 스피넬인데 인버스 스피넬이라 그래요. 인버스라는 게 뒤집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2가가 있는 게 아니라 3가가 있게 되면 그걸 부를 때 인버스 스피넬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피넬이라는 광물은 노멀 스피넬 스트럭처를 가지는 거고 Fe3O4라는 광물은 인버스 스피넬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FeO 이제 3가 같은 경우는 D5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자동으로 0이 되죠. 마치 앵귤러 모멘텀 퀸팅된 것 같이 자동으로 0이 돼요, 이거는. 그렇게 되고 스피는 5개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Fe3 플러스의 경우에. 그죠? 그렇게 해서 Fe3 플러스 이온 하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결국은 마그네틱 모먼트를 결정하는데 스핀의 경우는 L이 0일 때 2배를 쳐주게 되죠. 그래서 5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하나의 애톰당 하나의 그 이제 이온 하나의 Fe3 플러스 이온다. 여기 Fe3 플러스 이온이 이제 여기 하나 있죠. 하나의 Fe3 플러스 이온 각 Fe3 플러스 이온은 5뮤비의 세츄레이션 모먼트를 가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 그 흐트러지긴 하는데 절대 온도에 가까워지면 똑바로 서서 이제 5뮤비를 가진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보면 돼요. 이 방향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을 가했을 때 그 이제 그거에 평행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이제 페리매그네틱 상태니까는 이거는 이제 여기도 큐리 온도가 있겠죠, 그죠? T가 TC보다 작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자기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한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다 그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그
Fe3 플러스 이온이 8개가 같은 방향을 취한다 이거죠. 근데 각각이 5뮤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3가 이온은 8개라 그랬죠. 그다음에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거는 3가 이온이 8개, 2가 이온이 8개 해서 16개죠. 그래서 24개의 이온이 이 매그니틱 모먼트를 가지는데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그 3가 이온은 이와 같이 5뮤비를 나타내고 그러면은 2가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2가 이온은 3d6가 되니까는 이거는 스핀이 이제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0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크리스탈 필드의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퀸칭된 걸로 0. 이건 이제 여기서 같이 자동 0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퀸칭됐기 때문에 퀸칭 퀸칭됐기 때문에 이제 0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핀 효과만 나타나니까 이거는 S가 2니까는 이제 4뮤비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음, 요, 음, 요 이가 이온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요 이가 이온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2가 되고 오비털은 이건 퀸칭 때문에 이제 0이 되고 크리스탈 필드의 영향으로 퀸칭이 돼서 이제 0이 되니까는 이제 요거가 결국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를 나타내는데 이제 G 팩터가 2가 되니까 그래서 2는 4가 되죠. 그죠? 4뮤비의 세츄레이션 모먼트를 나타내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서서히 이게 이제 요동이 일어나서 이제 좀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페로매그넷에서 절대 온도 근처에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갈 때 이제 온도의 그 2분의 3승에 비례해서 어, 매그네티제이션이 이제 줄어드는 그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걸 봤었죠. 이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옥타이드럴 사이트에서 이제 FE3 플러스 8개는 이렇게 이제 5 뮤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가이온 8개 또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 같은 사이트니까 같은 B 사이트니까 같은 방향으로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겨서 요거는 이제 4뮤비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테트라이드럴 사이트는 이 옥타이드럴 사이트와 magnetic 모먼트가 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3가 이온이니까 여기는 이제 5뮤비기는 하는데 이거와 반대기 때문에 마이너스 5뮤비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포뮬라 유닛당 그러니까 FE3O4고 하나의 포뮬라 유닛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옥타이드럴 사이트에서는 플러스 9가 되고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하나의 포뮬라 유닛당 4뮤비만큼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한 셀에는 이것들이 8개, 8개, 8개 이렇게 존재하니까 곱하기 8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한 셀당에는 요 한 셀당에는 마그네틱 모먼트가 32뮤비만큼 이제
존재하는 그런 그 이 자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물질이 이 온도의 함수로 뭐 매그네티제이션을 관측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페로매그네틱 물질들 강자성체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전에 페로매그, 페로매그네티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일 원소로 만들어진 고체 물질 중에서 페로매그네티즘을 나타내는 물질이 5개가 있었죠. 세 개는 이제 전위금속, 디일렉트론대에 의해서 페로매그네티즘이 나타나는 것이고, 요거는 히토류죠. F 일렉트론들에 의해서 페로매그네티즘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밑은 안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온 화합물도 있죠. 이온 화합물이 페로매그네티즘을 나타내고 크로뮴 이런 거. 근데 보면 맹간은 단일 물질로는 페로가 아니죠, 그죠? 크로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엔티페로인데 맹간은 이제 페로매그네틱하고 그런데 이렇게 망간이 뭐 얼스닉이나 비스무트, 안티모니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이온 화합물을 만들었더니 페로매그네틱해지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크로미움은 옥시전하고 결합해서 크로미움 옥사이드가 됐더니 페로매그네티즘을 보인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들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요거죠. Fe3O4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거는 뭐 나타내는 방식이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이제 요것은 그냥 Fe3O4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Fe3O4는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Fe3가가 Fe3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것이 이제 스핀이 뭐 아까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했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있는 Fe3가하고 Fe2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스핀을 이렇게 내서 요것이 오뮤비고 요게 오뮤비 요게 4뮤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니까는 요건 마이너스에서 합해서 이제 4뮤비 퍼 F3O4 포뮬라 유닛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실험 결과예요. 그게 NB예요. 바로 요게 포뮬라 유닛당 얼마만큼의 매그네틱 모먼트가 나오느냐 하는 걸 갖다가 뮤비를 단위로 표현한 거예요. 이 단위는 뮤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이제 4.1이라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4.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지 않지만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 될 것으로 예상해서 스핀 매그네틱 모먼트만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실험 결과와 매우 가까우니까 진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이 이와 같은 그 디일렉트론에 의해서 페로매그네티즘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페로매그네티즘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이 상당히 그 실제 크리스탈 필드에 의해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퀸칭되는 게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큐리 온도를 보면은 큐리 온도를 보면은 요것이 이제 858도고 그렇죠. 켈빈으로. 그런데 이제 니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요 철 대신에 니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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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2O4 이렇게 쓸 수 있죠. 카파의 경우는 Cu Fe2O4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니클이 들어가면 이제 니클 페라이트, 카파가 들어가면 카파 페라이트, 매그네슘이 들어가면 매그네슘 페라이트, 망간이 들어가면 망간 페라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소 이름을 부르고 뒤에 페라이트란 말을 이제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을 만들어서 뭐 MnFe2O4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더 커졌죠. 맥네타이트보다 요거 Fe3O4를 우린 맥네타이트라 그러니까 여긴 철이 들어갔는데도 4.1밖에 안 되는데 맹간은 이거는 이 페로매그네틱한 원소죠. 근데 이게 들어갔더니 오히려 마그네틱 모먼트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휴리 온도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페라이트의 이론적인 묘미가 되는 거죠. 도대체 요 망간은 단일 물질로 있을 때는 그냥 페로매그네틱만 나타내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섞이니까는 페리매그네티즘이 되면서 큐리 온도 이하에서의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이 어, 저기 오뮤비가 되더라. 이제 그런 그 특이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니클은 이건 페로마그네틱한 그 성질을 가지는 단일 물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NiFe2O4를 만들어 봤더니 이제 좀 작아요.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은 좀 작은데 큐리 템퍼러처는 또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장점에 맞는 어떤 그 응용성을 찾으면 되는 거죠. 심지어 이건 카파예요. 카파는 단일 물질로 있을 때 다이어마그네트다 그랬죠. 오히려 자기장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배척할 정도로 그런 물질인데 이렇게 COFE2O4를 만들었더니 이것이 이제 페리마그네틱한 물질인데 한 세츄레이션 마그네티제이션이 1.3 뮤비이고 큐리 템퍼러처도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쓸만한 거예요. 이것도 심지어 매그네슘 이것도 그냥 그 심플한 메탈인데 이거는 어, 저기 페로마그네틱하지 않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매그네슘 페라이트를 만들었더니 이게 저기 이제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이 하여튼 이 정도가 되고 그 페리매그네틱 머터리얼이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매그네슘이 이제 그 이제 어떤 역할을 해서 여하간에 하여튼 이만큼 나오는 거고 큐리 템퍼러처도 꽤 높아요. 이런 식의 그 뭔가 치환을 했는데 그 성질이 아주 재미있게 나타나는 그런 페라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타이타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뭐 코발트 여기 니클과 카파 사이 아이언과 니클 사이에 코발트 있죠. 그것도 코발트 페라이트예요. 여긴 안 남았는데 여기
여기는 안 썼는데 COFE2O4가 이게 더 유명하죠. 이게 더 유명한 페라이트고 이 표를 만들 당시에는 아마도 뭐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가장 많이 연구되는 페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코발트 페라이트예요. 이게 제일 응용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런 페리매그네틱한 성질을 나타내는 게 스피넬이 있었고, 음, 스피넬이 있었고 또 가넷이 있다 그랬죠. 가넷. 음, 요런 게 가넷이에요. 이런 게 가넷이고 그러면 이제 철, 산소 이렇게 있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다른 원소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산소를 제외한 요것이 이제 뭐 카파나 니클이나 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치환될 수 있고, 여기는 또 이제 그 이트리움으로 치환됐죠. 이트리움은 이거는 일렉트론이 4D 일렉트론 계열인데,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요 망간, 아이온, 니클, 카파 이런 것들은 다 3D 일렉트론이 들어있는 애톰들인데 요 이제 이트리움은 이제 4D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4D 궤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건데 여하간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페리매그네틱한 성질이 있고 이 세츄레이션 매그네틱 모먼트가 이게 5뮤비예요. 5뮤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망간 페라이트와 같이 이제 5뮤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 템퍼러처도 또 적절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페라이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 활발히 그렇게 진행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망간과 니클 두 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좀 더 복잡해지죠. 이론적으로는 다루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니클, 망간, 철 이렇게 산소 네 개의 원소가 합쳐진 거죠. 여기까지는 세 개의 원소인데 네 개의 원소가 합쳐진 거. 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씩 섞는 거예요. 그래서 망간 아연을 섞든지 뭐 코발트 니클을 섞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율별로 코발트 50%, 니클 50% 이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양한 그런 그 조합이 나오잖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어, 이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페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강자성과 유사한 그런 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응용성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이쪽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페로매그네틱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여기는 페리매그네틱이지만은 관측되는 성질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데이터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유사한 성질로 관측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여기 징크 없었죠, 그죠? 징크나 캐디움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집어넣어서 이건 징크 페라이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씩 뭐 망간 징크 페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죠. 니클 카파 페라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이제 어떤 비율로 섞어서 페라이트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어,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이가 원소가 들어가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삼가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노말 스피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MgAl2O4 이런 것이 노말 스피넬이고, 반면에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 3가가 들어가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2가 3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경우는 우리가 인버스 스피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Fe3O4 이렇게. 근데 그러면 혹시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도 2가 3가가 공존을 하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도 2가 3가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거 들어간 것들 이렇게 그 다른 원소들로 이렇게 그 철이 치환된 이런 이제 페라이트들,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테트라이드럴 사이트에도 2가 3가가 있고 옥타이드럴 사이트에도 2가 3가가 있는 믹스드 스피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구분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요 MgAl2O4 뭐 요런 게 이제 노멀 스피넬이고 Fe3O4가 이제 인버스다.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 나머지 이제 치환된 것들, 철을 치환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믹스트 이제 스피넬 페라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페라이트들의 정기적인 성질은 굉장히 그 부도체에 가까워요. 굉장히 부도체에 가까워서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머 코어를 썼을 때 그 이제 맴돌이 전류 이런 게 작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로스가 적죠. 그래서 이제 그 RF 시그널의 트랜스포머의 그 코어 철심으로 이제 우리가 철심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철 대신에 이제 이와 같은 그 페라이트를 극에 놓고서 그 이제 시그널을 갖다가 이제 트랜스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에너지 로스가 없으려면은 결국은 그, 그 매개해주는 그 힘이 코어가 이 전기 전도성이 작아야 되는데 철심의 경우는 만약에 그걸 철로 했다 그러면은 철은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로스가 클 텐데 이런 페라이트로 하면은 전기 전도성이 나쁘기 때문에 에너지 로스가 적다. 그러니까 파워의 전달이 에너지 로스가 적은 상태에서 일부만 아주 작은 그 부분만 로스가 되고 파워가 전달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 하이젠버그 마드를 할 때 그 두 사이트예요. 두 사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의 닷 프로덕트를 하고 여기 이제 익스체인지 인테그럴 있죠. 그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 했을 때 만약에 이 물질이 페로매그네틱 하면은 요 J가 플러스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돼서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페로매그넷이니까 페로매그넷의 경우는 이제 J가 0보다 커서 이 전체가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여기 J가 0보다 크면 이건 일단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내려갈 그런 여지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페로매그넷의 경우는 J가 0보다 커요. 근데 엔티페로매그넷 우리가 앞에서 왜 이제 이렇게 저기 하나 걸러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가 이렇게 반대로 섰죠. 그런 경우는 J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반대죠. 서로 반대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지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또 마이너스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페로의 경우는 이건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다 프로덕트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요 값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요것도 플러스니까 그죠? 플러스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로마그네틱 한 물질의 경우는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 0보다 큰 값이 되는 것이고 엔티페로매그네틱한 물질에서는 요 닷 프로덕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피넬의 경우는 이제 이 원소가 자성 원소가 두 개 아니에요, 그죠? 두 개가 A 사이트와 B 사이트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뭐 이제 그 Fe3O4의 경우는 같은 건데 그 이제 이온 수가 다른 거죠, 그죠? 2가도 있고 3가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그 A 사이트와 A 사이트 사이에 익스체인지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B 사이트와 B 사이트 사이에 익스체인지 인테그랄 이렇게. 그다음에 A 사이트와 B 사이트 사이에 익스체인지 인테그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페라이트의 경우에는 스피넬 페라이트의 경우에는 이 모든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요 u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바로 이제 스피넬 페라이트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요 망간 페라이트의 경우에 하나의 포뮬라 유닛당 매그네틱 모먼트가 5뮤비예요. 그리고 Fe3O4의 경우에 한 포뮬라 유닛당 매그네틱 모먼트가 4.1뮤비예요. 그래서 맹간 페라이트가 이 Fe3O4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큰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쪽에 마그네티제이션으로 와서 이 매그네티제이션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Fe3O4에 비해서 망간 페라이트가 작죠. 왜 그럴까요? 하는 거죠. 이 매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 포뮬라 유닛당 나타나는 그 magnetic 모먼트가 그 단위 최적당 매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최적당에 있는 magnetic 모먼트를 다 모아서 놓은 게 매그네티제이션이니까 그래서 한 포뮬라 유닛에서는 망간 페라이트가 Fe3O4에 비해서 큰데 만약에 망간 페라이트의 유닛셀 최적이 Fe3O4에 비해서 크다면은 그러면은 단위 최적당 그 망간 페라이트의 그 포뮬라 유닛의 개수는 Fe3O4의 그 단위 최적당 포뮬라 유닛의 개수보다 작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셀당은 큰데 단위 최적당의 셀의 개수가 작으면 그러면은 마그네틱 모먼트에서는 큰데 그걸 다 더한 매그네티제이션에서는 이렇게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e3O4의 경우는 단위 최적당 매그네티제이션이 480 가우스인데 MnFe2O4는 410 가우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요것의 그 이제 그 유닛셀 사이즈가 이거에 비해서 많이 커져서 단위 최적당 들어갈 수 있는 유닛셀의 개수가 다소
작아지다 보니 그 단위 최적당 나타나는 마그네티제이션은 오히려 더 이렇게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